여러분, 혹시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없으신가요? 나는 좀 지적으로 겸손하고 싶은데 이걸 약점 삼아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. 이럴 때 정말 난감하죠. 오늘은 바로 이 문제, 진리 앞에서의 겸손과 사람 앞에서의 단호함, 이 아슬아슬한 주타기를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문제 한쪽 면부터 한번 볼까요? 우리는 보통 진리를 찾아 나설 때 겸손이 정말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. 맞아요. 중요하죠. 그런데 대체 어디까지 겸손해야 하는 걸까요? 그 기준이 뭘까요?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여기서 반대편 문제가 피어나옵니다. 내가 겸손한 태도를 보였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빌미로 자기 멋대로 굴거나 심지어 나를 무시한다면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두 가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언어, 불완전한 도구. 왜 우리는 진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가?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철학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죠.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글로 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리 그 자체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. 일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. 그럼 왜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까요? 여기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. 첫째, 우리의 모든 생각은 결국 나라는 필터를 거치잖아요. 객관적일 수가 없죠. 둘째, 우리가 쓰는 이 언어라는 건 진리 그 자체가 아니에요. 그냥 진리를 흉내내보려는 시도일 뿐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의미가 또 바뀌어버립니다. 정말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. 우리가 나누는 대화라는 게 사실은 진리를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저 각자가 보고 있는 왜곡된 그림자를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. 이 사실을 딱 인정하는 것,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겸손과 단호함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방금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했잖아요. 그럼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하면 그냥 예의 바른 태도, 이런 에티켓은 생각하잖아요.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좀 다릅니다. 이건 철학적 겸손이에요. 저 광활한 진리 앞에서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고 인정하는 그런 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오늘 내용이 딱 정리됩니다. 보세요. 우리가 상대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감히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저 진리 앞에서는 당연히 겸손해야죠. 하지만 저마다 주관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가진 인간 앞에서는요, 그때는 단호해져야 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이 철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건 저 위대한 진리 때문이지 당신이라는 한 인간의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.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. 자,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세 번째 파트, 탐구자의 3단계 대응법입니다. 이건 정말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. 우리 이런 상황 정말 자주 겪잖아요. 그죠? 어떤 사람이 자기 의견이 무슨 세상의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막 밀어붙일 때 말이에요. 정말 피곤하죠.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서 이 3단계 대응법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,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. 3단계 방어 시스템이에요. 1단계는 상대화하기, 상대의 주장을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죠. 2단계는 방어하기, 그래도 안 통하면 내 원칙으로 방어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벗어나기, 대화가 더는 의미가 없으면 그 판에서 나오는 겁니다. 1단계 대응의 핵심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. 균형을 맞추는 거죠. 당신 틀렸어가 아니라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네요.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말하면서 꽉 막힌 대화의 다른 가능성의 길을 터주는 겁니다. 그런데도 상대방이 계속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라고 나온다면 그때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. 이제 내 원칙을 지킬 시간이에요.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. 아주 분명하게 내 철학적 경계선을 보여주는 거죠.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겸손의 태도와는 맞지 않네요. 라고요. 마지막 3단계,
벗어나기, 이걸 그냥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지적 자기보호예요. 이 대화의 목적이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굴복시키려는 거구나 판단이 서면 더 이상 거기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다는 아주 원칙적인 결정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는 기술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. 이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일종의 삶의 방식, 즉 윤리에 가깝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단호함은요,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. 오히려 방패에 가깝죠. 어떤 사람이 진리는 바로 이거야 라고 외치면서 다른 모든 가능성의 문을 쾅 닫아버리려고 할 때 그 문이 닫히지 않게 딱 버텨주는 행위, 진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켜내는 것, 그게 바로 이 단호함의 윤리입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. 진리 앞에서는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죠. 하지만 그 겸손이 다른 인간의 오만함 앞에 무릎 꿇는 것과 같은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적 온전성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단호함은, 여러분이 삶에서 보여주는 그 단호함은 과연 어떤 진리 탐구 과정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요?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